왜 사람은 틀린 걸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소크라테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알게 됩니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고 마음에 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 오늘도 반복했고 잘못된 방향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알면서도 이러는 걸까? 왜 알고 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 걸까? 나는 그냥 이 정도 사람인 걸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한 오래된 철학적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이미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약점이 어리석음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부재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들기 전 지친 하루를 내려놓는 당신 곁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은 보였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웅덩이도 보였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발을 빠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눈이 있으면서 왜 피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그를 가장 오래 지켜본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눈이 아닙니다. 보고도 따르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을 우리는 소크라테스라고 부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석궁이었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때 아버지처럼 돌을 다듬는 일을 했다고 전해지며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이 쓴 향연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한겨울에 맨발로 눈 위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크게 느끼지 않는 듯 보였고 술자리에서도 혼자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을 바친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그는 아테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에게, 시인에게, 장인에게. 당신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무지라고 불렀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상태가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겸손한 척하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변명편에 따르면 아폴론 신전의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믿기지 않아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차이에서 나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알면 달라지는가? 정말로 알게 되면 사람은 바뀌는가? 소크라테스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덕은 곧 지식이다.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깊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흔들리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 즉 의지의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들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때때로 더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욕망, 습관, 충동이 이성보다 먼저 작동하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감정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위협이나 감정적 자극이 들어오면 전두엽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생길 새도 없이 이미 말이 나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알미 행동보다 느립니다. 이성이 감정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평생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알의 진짜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체화된 인식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과 온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뜨거운 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이에게 불은 뜨겁다고 말해줍니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기 전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직접 데워본 뒤에야 비로소 그 알이 몸에 새겨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알은 바로 이 두 번째 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나쁜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내 삶과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한 상태에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아. 딱 이번 한 번만이야. 내가 화낸 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것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성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7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믿음이 충돌할 때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했을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이 잘못이 아닌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플라톤의 변명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한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법을 오늘날 우리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어머니가 산파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산파는 아이를 낳아주지 않습니다. 산모가 스스로 낳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후회한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처럼 반복되는 나의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고통을 주면서도 반복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정직하게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입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그는 기원 후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쓴 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명상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출판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쓴 메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잘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의 실수보다 내일의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황제였던 그도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디서 흔들릴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삶으로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자책은 소크라테스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정직한 직면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관찰, 자학이 아니라 이해.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즐겼고 때로는 상대를 몰아붙여 창피를 주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것이 결국 그를 사형으로 이끈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때로 거슬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는 그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왜 사람은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첫째,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과 삶으로 체화된 알은 다릅니다. 둘째, 감정과 충동이 이성보다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뇌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셋째, 자기 기만이 그 반복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데 놀랍도록 능숙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실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실수했고 아우렐리우스도 실수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무지 속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조금 다르다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좋은 삶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작은 질문에서 옵니다. 오늘 나는 어디서 내 자신을 속였는가?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이성이 아닌 감정을 따랐는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가? 이 질문을 잠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던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뒤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 섰습니다.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탈출을 권유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플라톤의 크리톤에 기록된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쁜 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어둠을 조금씩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철학은 정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잠들기를 바랍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당신 안의 어둠 하나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렸던 오늘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흔들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미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걸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밝은 눈으로. 오늘 밤 편히 쉬십시오. 당신이 반복해서 후회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당신도 알고도 놓지 못하는 감정이나 관계가 있는지요? 앞으로도 잠들기 전에 좋은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를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평안한 철학과 인생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